앞에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역시 우리 관심은 뭐 이 동네니까 중국 북한 문제 2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7일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China's economy aches all over.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ache라는 건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아픈데 아주 많이 아픈 거예요. 중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아주 큰 통증을 느끼고 있다. As Beijing seeks trade fix with the United States. 지금 베이징이 북경이 미국과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아프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중국이 말이죠. 금년 8월에 보니까 뭐 그래도 성장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국 경제가 4.4% 성장했다. 근데 기대하기는 5.2% 기대했는데 4.4%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7월 달에는 4.8%였는데 그거보다 성장률이 내려갔다. 뭐 4.4, 4.8이 작은 건 아닌데 저희들이 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7%가 성장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호랑이가 지금 호랑이 등에 타고 뛰는데 호랑이가 계속 뛰어야 됩니다. 호랑이가 쓰면은 호랑이 등어리에 있는 사람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하자면은 호랑이가 쉬지 않고 뛰는 것이 7%랍니다. 7%가 안 되면 호랑이가 서서 등어리에 탄 사람 잡아먹는 바로 그런 상황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도 되는데 중국의 경제가 분명히 그 지금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여러 번 이 내용의 강의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리 카지아니스라는 그 사람은 주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데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완전히 새로 발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번 한 거 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다릅니다. 대통령도 다르고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붕괴시킬 때 했던 거 그거를 거의 그대로 흉내내서 하는 중이다. 그래서 너무 닮은 점이 많다라는 그런 그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오늘 그 글하고 함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9월 1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날이네요. 그날 미국의 구축함 한 척이 중국이 자기 영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 영토라고 말하는 파라셀 군도를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 이제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갖는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다 드렸죠. 중국이 영해를 선포해 놓고 거기에 다른 나라 배들이 못 가게 하고 물론 전혀 못 가는 건 아닙니다. 허락을 받고 갑니다. 뭐 여객선도 허락을 받고 하는 거고 영해니까. 그렇게 다 해놨는데 미국은 거기를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그랬죠. 그냥 갑니다. 미국은 가면서 이것이 영해가 아니지 않냐 국제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지나간다고서 미국 군함들이 다니면서 미국은 그 군함들이 중국이 영해라고 선언한 것을 지나가는 행동을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그러니까 자유의 항해 작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큰 깃발 펄럭이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바로 그 행동을 9월 13일 날 그 미국의 또 구축함이죠. 뭐 여러 구축함이 다 한 번씩 가보는 것 같아요. 웨인 E. 메이어라는 USS 웨인 E. 메이어, USS라는 건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쉽 이런 뜻입니다. 미국 배 웨인 E. 메이어호가 거길 또 갈로 질러 갔다. 중국은 여기를 미국이 하는 그 행동을 미국은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유항해 작전인데 중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헤지모닉 보이지 액티비티스. 헤지모닉이 뭡니까? 패권 국가. 그 이제 패 그러면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 장악하는 그 부정적 의미에서 누구를 제압하는, 압도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헤지모닉 보이지 액티비티스를 또 자행하였다. 패권적 뭐 보이즈라는 거는 뭐 항해, 여행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패권적인 항해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중국이 비판하고 미국은 가고 이것이 뭐 어느 날 뭐 또 순간적으로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군사 분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뭐 항상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웨인 E. 메이어호 그림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이제 155m,
예, 오래된 배인데 뭐 우리나라 세종대왕보다 크기는 약간 더 작습니다. 그리고 9,200톤짜리 그러니까 뭐 참 무서운 군함이죠. 이 군함이 중국이 말하는 중국의 영해를 허락 안 받고 들어가서 항해를 했다라고 이제 중국이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 보시겠습니다. 그 파라셀 군도는 바로 그 베트남의 이제 동해죠. 그리고 중국으로 치면 남해입니다. 중국의 그 해남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 이제 파라셀 군도, 서사 군도라고 한문으로 씁니다. 파라셀 아일랜드에 중국이 영해라고 선포한 것을 미국이 또 가로질러서 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해리 카지아니스 박사의 그 논문, 그 재미있는 논문이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China is the new evil empire. 중국은 새로운 악의 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의 제국이란 말은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레이간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었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의 그 외교 정책이 엄청나게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악이라든가 뭐 이런 말을 한번 이런 말로 이제 명명을 받은 나라의 정권은 반드시 바뀝니다. 미국이 너희는 악의 축이야, 너는 악의 제국이야 그러면은 그 나라의 정권은 바꾸는 것으로 항상 끝나고 목표가 바꾸는 거로 이제 됩니다. 러시아를 그 소련을 미국이 악의 제국이라서 소련 정부 없앴죠. 그리고 또 부시 대통령이 말한 악의 축 세 나라죠. 그 세 나라가 북한, 이란, 이라크인데 이라크 지금 미국이 뭐 완전히 그 민주화시키는 데는 성공을 못했지만은 이라크 정부를 미국이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하고 북한이 남아 있는데 이란, 북한을 내가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논문 제목입니다. And Trump is using Reagan's playbook to defeat it. 트럼프는 중국을 격파하기 위해서 레이간의 플레이북, 그러니까 레이간의 뭐 어떻게 싸우는 방법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제니스가 트럼프를 상당히 그 호의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right decision이다,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컨테인먼트는 봉쇄죠, 봉쇄. 중국이 더 나오지 못하게 봉쇄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라이벌로 딱 부상을 했을 때 그때 미국의 최고의 그 외교관 또 최고의 그 전략가인 조지 캐넌이 논문을 쓰죠. X 논문이라고 해가지고 소련을 봉쇄를 해야 된다. 컨테인. 바로 그 정책을 중국에 대해서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몇 가지 아주 비슷한 점들을 이제 썼는데 비슷한 점하고 차이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카지아니스는 중국보다 그러니까 소련보다는 중국이 더 힘든 나라다, 더 무서운 나라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력도 옛날 소련보다 못하지 않고 이거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소련하고 미국은 완전히 그 1대1로 서로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상황이 된 겁니다. 다 죽어요, 둘이 싸우면은.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둘이 다 죽는다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보다 약 10배 정도 강한 것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련보다 미국이 10배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사력은 소련이 더 강한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국가의 더 기초적인 힘이 되는 경제력에서 소련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강하고 미국의 맞짱뜨기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중국이 상당히 그 빨리 가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군사과학상 소련이 미국한테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국이 이제 소련보다 쉽지 않은 상대다, 더 어려운 상대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외교 정책상으로 봤을 때도 러시아보다는 소련보다는 더 영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China is much more cunning and sinister opponent. 커닝이라는 건 뭡니까? 꾀가 많다는 뜻이죠. 여우의 잔꾀가 그럴 때 그 커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소련에 비해서 더 꾀가 많고 더 시니스터, 아주 그러니까 다루기 힘든 잔인한 뭐 이런 그런 적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은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지만은 꿈을 못 꾸고 있었지만은 그 중국은 완투 펀치 권투할 때 이제 우리가 완투라고 그러죠. 완투 펀치를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 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잠재적인 적성 국가, 우리가 저 나라랑 싸워야 돼라고 하고서 할 때는 그 나라를 조금 좀 부풀리는 그런 영향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읽을 때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옛날에 뭐 미국 학자들이 소련한테 미국 다 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중국이 무지하게 세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칼자니스도 뭐 그런 경향이 여기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 다 이제 한번 썼던 책이에요. 플레이북을 가지고 플레이북을 빌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점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쇼킹할 정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되게 좋아합니다.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안 따지고 레이건은 참 좋아해요. 트럼프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과거 대통령이 썼던 전략을 지금 빌려서 쓰고 있다. 그리고 레이건의 대소련 전략과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이제 트럼프의 그 기초 전략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마음에 확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결심했냐면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공장이 중국으로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의 공장이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적국에 유리한 일을 중국에 유리한 일을 미국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리적으로 지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국부가 중국으로 나가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금지하겠다. 요 문맥에서 트럼프의 세계관이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는 국제주의자 그리고 글로벌리스트가 아니에요. 글로벌리스트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야, 우리가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은 그 사장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 뭐가 문제야? 그리고 그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 뭐가 문제야? 우리가 월급을 받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라야 되고 그 회사도 우리나라 회사라야 돼. 그거를 따지면은 그거는 글로벌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회사가 중국으로 가도 되는 거를 뭐라고 정당화를 시켰냐면은 미국에서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미국에서 만들었답니다. 이게 $100예요. 근데 이 회사가 중국에서 만들면은 $70면 되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고. 우리 국민들이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글로벌리스트죠. 민주당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공화당은 아니야. 이게 100불이라도 미국에서 만드는 게 더 좋아. 그래야지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국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국가주의라는 걸 딱 보이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칼제니스는 트럼프하고 레이건이 모두 대통령이 될 당시에 미국의 군사력은 개판이 되어 있었다. 망가진 군사력을 물려받았다라고 썼습니다. Just like Reagan, Trump inherited a crumbling U.S. military. 그러니까 군대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 것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적들은 지금 막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하고 레이건 대통령 모두는 군사력을 재건하고 적국의 공격을 막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군사 정책이 상당히 유사한데 레이건 대통령이 군사력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미국 사람들이 전쟁 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소련하고 미국하고 군사력을 서로 줄이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소련보다 군사력이 약한데 군사력이 더 적고 약한 우리가 소련 보고 줄이자 그러면 소련이 말을 듣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보다 군사력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줄이자고 얘기를 해야지 소련이 줄일 거 아니냐. 그게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군사력을 가장 많이 늘린 대통령인 동시에 가장 많은 군사력을 축소시킨 그런 대통령이기도 한 것이죠. 트럼프도 비슷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군사력을 엄청나게 늘리고 다른 나라하고 상대가 안 되게 늘리고 그럼으로써 아예 전쟁을 할 필요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대통령은 그냥 그 하나는 소련이 적이고 하나는 중국이 뭐 적이라기보다도 라이벌인데 이
라이벌의 공격을 억제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한다. 패권국은 돈만 많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구 전체를 도미네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유지한다 해갖고 둘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비슷한 점을 이 사람이 또 찾아냈는데 이건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러시아를, 소련을 이블 임파이어, 악의 제국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아주 쉽게 러시아의, 소련의 위협을 설명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뭐 이렇고 이래서 저 나라가 위협하다 그러면은 알아듣는데 복잡한데 저거는 악의 제국이요 그러면 그냥 확 머리에 와서 꽂히는 거죠. 악의 제국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을 아주 끝내주는 소통의 달인이라고 그럽니다. Great Communicator, 국민들하고 소통을 정말로 잘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쳤는데, 그래서 이블 임파이어라는 말 한마디로 그 미국 사람들 머리에다 각인을 시켜준 겁니다. 저 나라하고는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되겠구나. 그런데 트럼프가 또 그거를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매일 트윗을 쏘죠. 그래갖고 시진핑을 칭찬도 하다가 야단도 치다가 뭐 나랑 제일 친한 친구라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 잘할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이 중국이 미국의 위협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요 몇 해 전에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 위험한 나라다라고 얘기한 거가 공화당 성향의 경우에는 70%, 민주당의 경우조차도 59%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특히 지식인일수록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하고서 한 뭐 2, 3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열심히 뭐 정책을 하고 트윗을 쓰고 이런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지아니스 박사가 두 대통령이 당면한 위협을 적절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다 성공을 했다. 그래서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됐고, 그리고 그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뭐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미국은 선의 제국이 된 겁니다. 미국은 천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국민들이 뭐 이렇게 그 아주 정교하게 학술적으로 따지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오른편에 서 있다라는 거를 그 두 대통령이 전부 다 국민들한테 설득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뭐라고 봅니까? 뭐 무역을 해가지고 미국 돈을 1년에 6천억 불씩 뺏어가는 나라. 그거는 뭐 그래도 덜한데 1년에 몇 조 달러씩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는 나라, 도둑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결과 국민들이 이제 저 사람들은 그 중국은 좀 나쁜 나라라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아직 중국을 뭐 이블 임파이어 이런 말은 쓰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트위터로 보내가지고 언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는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게 중국은 스스로를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완전히 정보의 시대고 SNS로 말이지 자기 개인 견해를 뭐 지구 전체에다가 펼칠 수 있는 기회인데, 트럼프는 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안 쓰잖아요. 중국에는 트위터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트위터가 없으니까 쓸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가 시진핑을 칭찬도 했다가 물을 먹이기도 했다가 욕을 했다가 뭐 다 합니다. 근데 시진핑은 거기에 그냥 그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레이건하고 트럼프가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국력의 기반이 되는 것, 국력의 코어 파운데이션, 핵심적인 기초는 경제력이다, 이코노믹 스트렝스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엄청난 그 자유주의자죠. 이 규제를 다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게 되면은 그러면 경제가 확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뭡니까? 전체가 평균하는 거, 그거가 자본주의의 골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골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상 사는 거예요. 무지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조차 괜찮게 사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죠. 전체가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측면에서 레이건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대단히 비슷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됐고 국민의 월급이 올랐다. 국민의 월급이 오른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소련은 그때 몰락할 때 뭐 경제가 붕괴하니까 소련이 그냥 몰락을 한 것이죠. 지금 중국이 그 위기에 와 있다고 치는데 지금 이 카지아니스 교수가 쓴 그 데이터는 지금 현재 중국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이 중국 GDP의 3.5배랍니다. 그러니까 350%. 그러니까 중국이 1년에 한 12조 보니까 중국 정부의 빚이 36조 달러. 이거를 이런 상황에 지금 봉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은 경제가 붕괴됐고 중국도 이제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중국하고 소련하고 다른 점이 소련은 국제 경제에 연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국제 경제 체제에 소련은 엮여 있지가 않았다. 왜? 소련은 공산주의라서 따로 존재한 것이죠. 글로벌 이코노미하고 소련의 경제는 이렇게 엮여 있지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엮여 있는 경제죠. 그래서 트럼프가 치르는 전쟁은 레이건 대통령이 치렀던 전쟁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전쟁이라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하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하고 무역 전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왜? 따로 돼 있었으니까. 바로 요점에서는 이제 좀 다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것을 꽤 잘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전쟁을 하는데 중국을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과 그렇게 엮여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놓는 장면이죠. 풀어놓기 위해서 그 무역 관계를 이제 엄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상당량 부과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데 그 공장이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이 되게 하고 뭐 다른 나라가 되도록 하고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트럼프하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이 또 같은 점이 뭐냐면은 이 싸움을 하는데 미국도 힘들다라는 사실을 둘 다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있고 자기네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썼어요. And then perhaps most important of all,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were the sacrifices both men knew and expected Americans would have to make in order to win such a struggle. 지금 패권 경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사실을 둘이 다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미국도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 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놔뒀을 때 앞으로 다가올 희생은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전쟁과 평화의 논리입니다. 국가라는 조직은 원래 전쟁을 하는 조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조직 지금 200여 개가 지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잘못한 조직은 다 없어졌어요.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남아있는 조직이 오늘날의 현대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라고 말하는 그 200여 개의 국가가 지구 전체를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카지아니스 교수가 우리가 항상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깊게 인식하지 않는 그 심각한 질문을 하나 했더라고요. 만약 중국이 돈도 미국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군사력도 미국보다 훨씬 세진 세월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이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거꾸로 반추해 봅시다. 소련이 미국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더 강해서 소련이 승리했다. 그럼 지금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됐을까? 또는 일본이 2차 대전 때 돈도 많고 힘도 세서 미국을 이겼다. 태평양에서. 그럼 어떤 세상이 됐을까? 나치 독일이 돈과 군사력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을 압도했으면 지금 어떤 세월이 됐을까? 역사는 반드시 자유주의가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 세력이 돈이 더 많았고 군사력도 더 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제 이 자유의 세상이 된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카지아니스 교수가 중국은 말이죠. 중국이 아주 독특하게 발달한 기술이 그 뭐 곳곳마다 그 카메라 있죠. 카메라 그냥 곳곳마다 몇천 개, 몇만 개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 얼굴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그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정말 완벽하게 통제받는 그런 세월을 만드는 건데 오늘날의 그
이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국가를 그렇게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중국이 앞장서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그 발달된 AI 기술 가지고서 이런 오늘날의 기술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이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 독재를 하는 기술들을 지금 막 팔아먹고 그러기도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질문한 겁니다. 마지막에 질문한 건데, 미국보다도 힘도 세고 그리고 기술도 더 좋고 군사력도 많은 부강한 전체주의 국가가 지구상 패킹 오더에서 최상위에 놓일 가능성. 패킹 오더라는 거는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닭한테 모이를 주면은 그 닭도 와서 먹는 순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이 쪼아 먹는 순서. 그게 패킹 오더예요, 영어로. 국제정치도 패킹 오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나라, 못 가져가는 나라 있는데, 바로 지구의 패킹 오더에서 중국이 제일 꼭대기에 놓였을 때, 근데 그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그래가지고 이 카지아니스의 결론입니다. America must continue to issue China's vision for the 21st century with a totalitarian Beijing atop the global pecking order does not come to pass. 미국보다 더 부강한 전체주의 국가가 지구상 패킹 오더에서 최상위에 놓일 가능성을 결코 차단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등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자유주의가 이겨야 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죠. 자유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왔고, 자유를 위해서 이제 피도 흘리고 전쟁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경제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입니다. 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주의는 그것을 억압하는, 사회주의 제도가 전부 독재 국가가 다 되죠. 왜? 인간의 본능하고 다른 제도를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카지아니스가 미국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 정책하고 대단히 유사한데, 다른 점도 몇 가지 있지만은 마지막 결론으로 그 미국보다 강하고 힘센 전체 국가가 지구의 1등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도 비슷해요. 지금 민주당 대통령, 미국 민주당 대통령 나와서 다 그걸 하는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 무역 정책, 특히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은 중국이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조 바이든,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중국의 문제는 미국하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간다는 거라기보다도 그들이 우리의 지적 자산권을 훔치고, 그리고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WTO의 룰을 어기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그냥 막 그 철강을 그냥 덤핑해서 막 팔아먹고 이러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하고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국이 미국의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민주당도 똑같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까지 했어요. 미국은 중국이 규칙을 정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규칙을 결정하는 나라로 남아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패권국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중국한테 그 패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if we don't set the rules, 우리가 룰을 정하지 못한다면은 we are going to find ourselves with China setting the rules. 중국이 룰을 결정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등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를 말씀드리고, 북한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한 몇 가지 원칙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선거를 의식해서 그냥 엉터리로 대북 합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리 코널리라는 사람하고 톰 말리노브스키, 여러분 우리가 다 소개했던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죠. 근데 공화당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입니다. 전부 다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논리를 견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분석가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타협을 하는데
북한 너 지금 있는 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 있고 지금 북한 핵 몇십 발이냐 그거 가지고 있어. 그리고 미국에 오는 것만 만들지 마. 그런 얘기를 드문드문 해요. 근데 그거는 북한의 핵전력의 본질이 거기가 아닙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 30발, 핵폭탄 30발 그거 필요 없어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 한 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때릴 수 있는 거 30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우리 핵폭탄으로 죽일 거야. 그러면 미국이 너 서울을 건드리면 우리 핵폭탄으로 너를 때려줄 거야 라고 돼 있는 구조가 지금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하고 하나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보기에. 그런데 미국 본토를 그러니까 LA를 공격할 수 있을 때 북한은 미국한테 내가 서울하고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너 개입하지 마라. 네가 개입하면 우리는 LA를 죽일 수 있어. 라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 지금처럼 서울을 공격할 수 있고 미국은 협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몰딜은 원천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미국까지 안 오면 된다.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일본이 핵무장해도 되고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해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한 폭격하러 가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미국이 매일 동맹하면서 옆에 있는 주요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폭탄 위협 앞에 놓이고 미국만 안 놓이면 끝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선거의식을 내서 대북 합의를 대충 한다는 그 말은 지금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또 나온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에 평양에 와서 회담하자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 썼답니다. 8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편지 받았다. 아주 좋은 편지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아니라 8월 셋째 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또 썼대요. 거기에 트럼프한테 뭐를 요구했냐면 북한이 북한에 대한 이제 실무자 회의를 9월 말에 하자고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체제 안전의 보장을 미국이 해주면은 이제 대화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체제 안전 보장은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마르고 닳도록 북한 대통령 노릇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체제 보장해 주려면은 미국 해병대가 평양에 들어가면 돼요. 북한 주민들이 덤비면은 막아주면 되고 북한 장군들이 김정은한테 덤비면은 미국이 막아주면 되니까 체제 보장은 다른 나라가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사회주의 체제 이거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흔히들 이런 말도 해요. 미국하고 북한이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미국 대사관이 북한에 다 들어가는 거. 저는 그날 북한 끝난다고 봅니다. 지금의 북한, 지금의 김정은식 이거 뭐 사회주의도 아니죠. 이런 체제의 북한은 미국과 북한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미국 대사관 들어가고 미국 회사들 들어가면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아니죠.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질을 정확히 알고서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지금 선거의식해서 성과 없는 합의는 안 할 거다라고 아예 그 미국 공화당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 선임고문 켈러앤 코네이 같은 그 뭐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한반도 비핵화 시도를 안 한다면 성공적인 사학가의 삶을 포기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겠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평양 방문 요청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북한이 평양을 오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나 그 얘기하고 싶지 않다.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 일이 많아서 준비가 안 돼서 평양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이 쇼를 하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방송에서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뱀 이야기했죠. 그 죽어가는 뱀을 불쌍하다고 불러다 그 녹여서 살려주고 우유 주고 꿀 주고 살려놓더니 그래서 살아서 기뻐서 그 뱀을 만졌더니 뱀이 물었다고 말이지. 우리가 이런 그 국제 정치를 하는데 특히 미국은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뭐 볼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시끄러운데 지금 그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미국의 이란 정책 그리고 뭐 중동 정책 이것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 대북한 정책하고도 다 이렇게 엮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그 또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뭐 뉴욕에서 곧 있을 거고 다음 주에도 또 국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뭐 다음 주에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